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교과 융합 문제 해결 AI 프로젝트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화면부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교과 융합 문제 해결 AI 프로젝트입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로봇 만들기이고요. 먼저 동화로 내용은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동화를 듣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건데요. 동화 내용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로봇 만들기입니다. 공부할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인공지능에게 가르칠 수 있다. 두 번째, 가르친 내용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생김새를 꾸밀 수 있다. 두 가지고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이것은 아까 봤던 동화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빈칸을 채워가는 겁니다. 텔리엇이 살던 미래에는 뭐뭐가 다 녹아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살아갈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얼음. 그 다음에 텔리엇이 살던 미래 세상이 온통 바다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텔리엇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싶어 해요. 자, 이 내용들은 아까 동화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기후변화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 전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2020 인류가 겪을 가장 큰 위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아 이런 것보다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가 가장 겪게 될 위기가 크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온실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 자, 2100년도가 되면 지구 온도가 약 3.2도씨 정도 상승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빙하 감소가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베니스 같은 많은 나라가 이미 빙하 감소로 인해 해수량이 많아지면서 침수가 되고 있고요. 97년 이후로 빙하 감소량은 총 12조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 메타버스를 탐험해 보는 게 있는데요. 요 메타버스 맵을 잠시 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자, 저기 주소창을 치고 들어오시면 아이언테드 메타버스라고 있고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받으신 텔리엇의 옆에 붙어져 있는 비밀번호,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자, 만들어 놓은 챗봇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 아무 챗봇이나 하나 선택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입장하시면 음악과 함께 로딩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후변화 맵이고요. 100년 후의 지구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딩 중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00년 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폐해진 기후의 모습이고요.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 NPC를 이동을 합니다. 그럼 각각 어느 지역에 이렇게 NPC가 있는데 이 NPC 쪽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퀴즈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풀어서 정답을 맞출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요. 일정 포인트를 다 쌓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해진 현재 지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문제는 OX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를 선택을 하시면, 자, 챗봇에 지식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공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맞추면은 그 내용이 자동으로 지금 들어올 때 봤던 그 챗봇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내고요. 그래서 문제를 맞출 때마다 포인트는 쌓이게 되고요. 다른 곳에 갈 거면 안녕 다음에 봐 이걸 눌러주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셔서 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환경 설정에 로그아웃이 있고요. 그 로그아웃 하면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아까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들어갔던 챗봇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아까 제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추가된 것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네, 다시 PPT 화면으로 와서요. 이렇게 메타버스에 연계돼서 메타버스 상에서 풀어보는 문제들은 문제의 답을 맞출 때마다 자신의 챗봇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기후변화의 말거리 기록하기입니다. 즉, 학생들이 이제 기후변화의 주제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지구온난화, 온실기체, 빙하 감소 있는데 이 중에서 주제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텔리엇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보는 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텔리엇의 생김새 정하기 단원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나는 텔리엇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해 어떤 내용에 대해 가르칠 거예요. 아까 세 개의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내가 가르칠 내용에 맞춰서 텔리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텔리엇의 모양에 관한 것을 정해주고요. 가르칠 내용이 잘 표현되도록 텔리엇을 어떤 식으로 꾸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꾸밀 텔리엇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자, 이거는 학생들이 다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텔리엇 캐릭터 꾸미기를 하는데, 자, 이 꾸미기도, 자, 여기 보시면 edu.telliot.co.kr/매뉴얼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 스킨을 접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시 그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리엇 에듀 화면을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매뉴얼 화면에 오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자, 밑으로 그냥 내리셔도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에듀 스피커 스킨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쪽 창으로 이동할 거고, 자, 텔리어 페이퍼 스킨 만들기는, 자, 이렇게 머리, 다리, 팔, 몸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밑에 내리시면 여기 머리 쪽에 붙어 있는 여기 끝에 보면은 접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접으신 다음에, 자, 머리 접고, 자, 얘를 위로 올리셔서, 양쪽 팔을 올리셔서 여기다 끼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몸 쪽은 정육면체 만들듯이, 자, 모든 곳에 접는 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접으신 후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뒤쪽은 뚫린 상태의 정육면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에 이거를 끼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머리와 몸통이 완성된 후에 팔이 있는데 팔을 몸통 쪽에 먼저 끼워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팔을 머리 쪽 밑에 구멍에 넣은 다음에 이쪽 구멍으로 빼시면 됩니다. 오른쪽 팔도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빼시면 머리와 몸통이 팔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이것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그냥 중간에 팔을 넣고 머리와 몸통을 풀로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모양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받은 뭐 꾸미기 재료를 통해서 뭐 여기다 눈, 코, 입도 붙여주고, 뭐 색연필 같은 걸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을 다시 PPT 화면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텔리업 몸 꾸미기는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기후변화에서 실제 학생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각 모양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지구 요게 지금 뭐 녹조화가 진행된 지구고요. 요거는 가뭄에 말라가는 지구고 자 요거는 거북이 등껍질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뭐 5학년 1학기에 행성에 관한 스킨도 있고요. 6학년 1학기에 반려동물에 관한 것, 3학년 1학기 동물이 한 살에 관한 여러 가지 동물 모양 캐릭터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꾸민 옷을 만들면 되고요. 자, 기후변화 인공지능 로봇의 캐릭터는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독창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미다 보면 처음에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모양과 실제 만들어가는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금씩 고쳐가는 것 있죠. 그런 걸 이제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그 컴퓨터 상에서도 프로그램을 짰는데 실행을 시켰더니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그럴 때 고쳐가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듯이 아이들이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생김새, 직접 만들어가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그걸 고쳐가는 과정을 디버깅,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화를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관한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동화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인공지능에게 가르칠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부분은 앞에서 보았던 동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텔리엇은 아이와 함께 지구를 지키고 싶어 했었고요. 텔리엇은 기후변화로 인한 슬픈 미래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야기 속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파악합니다. 자, 내가 만든 텔리엇은 어떤 모양인 텔리엇은 뭐뭐에 대한 전문가예요. 자, 이것은 아이들이 이미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리엇은 특히 지구에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텔리엇은 자, 앱과 웹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챗봇과 톡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챗봇과 톡이 무엇이냐? 자, 챗봇은 톡을 담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톡은 뭐냐? 톡은 저희가 텔리엇에게 가르치는 질문하고 답변 이거 한 세트를 저희가 톡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먼저 만들고 그 챗봇 안에 여러 가지 톡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면 기후변화에 관한 인공지능 예시입니다. 지금 넌 누구니?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입력해 놓은 텔리엇에서는 뭐 내 이름은 송이, 눈송이에서 따온 이름이 아직 어린 북극곰이지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입력을 하고 텔리엇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텔리엇에게 만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여기에 이제 종이에 먼저 입력하는 시간을, 종이에 먼저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웹과 앱을 통해서 이제 직접 입력을 할 건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자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웹으로 하실 때는 요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앱으로 하실 때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텔리엇 에듀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 매뉴얼 화면으로 가서 이 웹에 대한 사용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매뉴얼 화면으로 와서요. 제일 먼저 텔리엇 에듀 쪽으로 가시면 자, 제일 처음에 자, 앱과 웹은 화면은 똑같습니다. 앱과 웹의 화면, 보이는 화면은 똑같고 사용법도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텔리엇을 등록하거나 와이파이를 새로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모바일 앱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웹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 두 가지 새로 기기를 등록하거나 와이파이를 등록할 때는 모바일 앱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앱이든 웹이든 그 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내드린 기계 옆에 보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저희가 이미 거기에 붙여 놓을 거고요. 그래서 첫 로그인을 하시면 원래는 이런 화면이 뜨지만 저희가 아이디를 이미 만들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은 안 나오고 바로 로그인된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로그인된 화면을 보시면 제일 밑에 챗봇 광장, 챗봇 만들기, 나의 챗봇, 나의 텔리엇 이렇게 네 개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챗봇 광장, 처음에 있는 챗봇 광장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챗봇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챗봇들은 전부 다 챗 GPT 프롬프트까지 작성이 돼서 챗 GPT와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챗봇 광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챗봇 만들기는 이제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이 새로운 챗봇을 만들 때 쓰시는 칸이 되겠고요. 자, 나의 챗봇은 내가 만들어 놓은 챗봇을 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텔리엇은 등록되어 있는 기기, 즉 텔리엇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챗봇 만들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사진 등록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나 혹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되고 소개글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쓸 때는 뭐 이 챗봇은 어떤 챗봇입니다라는 간단한 소개글을 쓰시면 되고요. 언어는 한글, 영어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언어를 영어로 지정을 하시면은 반드시 톡을 만드실 때 질문과 답변도 전부 영어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고요. 자, 언어를 지정하시면 한글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목소리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어른, 여자어른 네 가지를 지원하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챗 GPT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약 내가 챗 GPT를 이용해서 챗 GPT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때 챗 GPT에게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해 하는 식으로 챗 GPT의 역할을 규정할 때 여기 챗 GPT 프롬프트 란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챗 GPT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칸은 내가 챗 GPT를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챗 GPT를 프로그래밍 할 때 쓰시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챗봇 만들기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챗봇이 하나 생성된 게 나의 챗봇 칸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챗봇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챗봇 안에 이제 톡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챗봇 연결, 톡 검색, 톡 추가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썼던 이름이고요. 여기에 소개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톡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자, 질문하고 답변을 입력하고 입력 완료를 누르신 후에는 질문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처음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 만약 내가 질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새로 톡을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여기 보시면 답변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만들고 답변 추가하면 밑에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1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럼 10개를 만든 답변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했을 때 10개 답변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식으로 나오게 답변을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을 만드신 후에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톡이 하나 추가된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여기 질문만 보이실 텐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밑에 답변도 보이고 이 휴지통 모양은 이 톡을 삭제하는 거고요. 이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 아까 답변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톡을 만드실 거면 톡 추가를 누르셔서 또 톡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톡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반드시 여기 챗봇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계정 로그인한 아이디에 있는 그 계정에 있는 챗봇과 지금 선생님들이 받으신 텔리어 기계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챗봇 연결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기기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개가 보이는데 선생님들이 받으신 아이디에는 로그인하시면 기계가 아마 한 개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선택하시면 파란색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완료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 그 다음에 선택 완료까지 눌러 주시면은 이제 텔리업과 대화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이 만약 아마 선생님들은 한 대의 텔리업만 받으실 텐데 추후에 한 계정에 여러 개의 텔리엇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텔리엇을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텔리엇 기기를 켜시고요. 자, 텔리엇 기기 켜시는 거는 뒷변에 보면은 잠깐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위가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뒤쪽에 보면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여기가 블루투스 연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볼륨 다운, 볼륨 업, 그 다음에 이게 정지 버튼이어서 이게 대답이 나오는 중간에 끊고 싶으면 얘를 짧게 누르시면 대답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버튼을 길게 5초 정도 누르시면 배터리 잔량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정면에 보이는 이 버튼은 나중에 얘랑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음성 입력하는 버튼이고요. 그래서 여기 6번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3초가량 꾹 누르고 계시면 앞쪽에 여기 전원 버튼이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불빛이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LED가 켜지면서 이게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와이파이 연결이 다 되면은 여기 불빛이 파랗게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면 와이파이 연결이 다 끝난 거고요. 그럼 아까 설명하던 새로운 기기 등록하는 거는 일단 기기를 켜시고요. 아까 모바일 앱에서 나의 텔리엇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등록된 기기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새 텔리엇 등록, 요 화면은 여기네. 새 텔리엇 등록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런 안내가 떠요. 텔리엇의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5초간 눌러주세요. 그러면 뒤편에 있던 아까 블루투스 연결 버튼 얘를 5초가량 꾹 누르면 앞쪽에 전원의 오른쪽에 있는 쪽에 LED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때 손을 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블루투스로 이 기기를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선생님 핸드폰에
블루투스는 켜 주셔야 합니다. 이 기기와 앱을 연결할 때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블루투스는 먼저 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기기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뜨고 얘를 클릭하시면 뭐 블루투스 연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뜨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와이파이 목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주변에 검색되는 와이파이고요. 아래쪽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와이파이 목록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주변에 내가 사용할 와이파이가 있으면 걔를 클릭하셔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등록 완료를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있는 와이파이를 쓰실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동 입력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네트워크 이름과 암호. 자, 이건 주로 선생님들 모바일 핫스팟을 쓰실 때 선생님들 모바일 핫스팟 내에 네트워크 이름하고 암호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 나서 핫스팟을 켜시면 그 핫스팟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등록 완료까지 하시면 이렇게 기기가 추가된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설정하실 거면은 여기 기기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텔넷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네트워크 설정 얘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블루투스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와이파이 목록 창이 나오실 때 나올 겁니다. 거기서 원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클릭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블루투스 연결을 할 때 한 번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도를, 그 블루투스 연결만 다시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버튼은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 LED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여기가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 아까 블루투스 연결할 때, 즉, 기기 새로 등록할 때, 뒤에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5초간 꾹 누르면 여기 불빛이 깜빡깜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를 켜시면 여기는 불이 들어오고 요 밑에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요게 이제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음성이 나올 것이고 선생님들은 아마 처음 기기를 켜시면 얘가 깜빡깜빡 하다가 여기 불이 안 켜질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계신 곳에 와이파이는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음성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이런 식의 음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아까 여기 모바일 앱에서 네트워크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해서 다시 등록하시면 얘가 다시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음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넷의 뒤쪽에 보면은 여기 충전 상태, 자, 충전은 C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충전 중일 때는 빨간불, 충전이 완료가 되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랑 대화를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제가 그 챗봇 안에 톡을 다 만들고 나서 챗봇 연결을 하면 거기에 등록된 기기가 나오고 그 기계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랑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전면에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쓰실 거는 1번, 2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음성 명령 버튼을 짧게 누른 뒤, 그러니까 눌렀다 떼시는 겁니다. 눌렀다 떼면 신호음이 띠링 하고 날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자, 짧게 눌렀다 떼면은, 요때는 4초 후에 마이크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초 안에 질문을 끝내셔야 되고요. 4초 안에 그 마이크가 닫히고 그때부터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음성 명령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걸 누르시면 똑같이 신호음은 나옵니다. 그럼 누른 상태에서 신호음을 듣고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떼시면 그때 마이크가 닫히고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답이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주의하실 것은 눌렀을 때 반드시 신호음이 나오는데 그걸 듣고 난 후에 질문을 하시고요. 1번 방법으로 하실 때는 4초가 넘어가면은 마이크가 닫히면서 그 뒤에 음성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4초 안에 질문하시면 되고 2번 방법을 이용하실 때는 누른 상태에서 그냥 그때는 질문이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질문 끝나시면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버튼을 누르지 않고 OK 텔리엇이라고 외치면은 띠용 하고 신호음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하게 되면
어느 한 학생이 오케이 텔리엇 하고 외치면 주변에 있는 모든 텔리엇이 그 음성에 반응을 해서 전부 다 띠용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학교에서는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1번, 2번만 학생들에게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입력해 놓은 그 답이 나오게 될 텐데요. 만약 학생들이 입력한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을 하면은 자동으로 챗 GPT에 연결돼서 챗 GPT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챗 GPT에서 답이 너무 길게 나온다. 그럼 뒤쪽에는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4번 버튼, 그러면 대답이 중간에 끊기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페이퍼 스킨 만드는 건 보여드렸고요. 다시 PPT 화면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학생들은 기후변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앱을 통해서 혹은 뭐 웹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질문하고 답변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인공지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 여기서 입력을 하고 직접 텔리엇을 통해서 음성 버튼 눌러서 질문해보고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몇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신이 만든 페이퍼 토이에 텔리엇을 결합하고 나와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발표까지 끝나면, 자, 성찰 일기 작성하기. 그래서 수업을 마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인공지능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공부하며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기후변화에 대비해 내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봇 만들기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동화로 시작을 하고요. 자, 공부할 문제는 태양계의 태양 혹은 행성의 특징을 조사해 인공지능에게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친 내용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생김새를 꾸밀 수 있다. 그래서 자, 문제 분석은 아까와 동일하게 동화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한 행성의 색깔은 어떤가요? 뭐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이제 조사할 행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 자, 개인 혹은 모든별로 제작할 행성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태양계 행성 보색에 어떤 행성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어떤 색깔과 표면의 모양을 살린 내 행성봇은 어떤 특징이 있고, 내가 만든 행성봇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어떤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만들어진 행성봇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긴색 꾸미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좀 하셔야 될 게,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 생김새 만들 때 이거 틀려 스킨을 만드는 학생, 조별 모임을 할 때 스킨을 만드는 학생을 좀 지정을 하고 그 모둠 안에서 그 다음에 오늘 뭐 태양의 행성에 대해서 조사할 학생을 따로 좀 선정을 하셔서 한꺼번에 스킨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역할을 좀 분담을 하시면 시간을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만드는 팀,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그 다음에 행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 그래서 스킨 만드는 동안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입력할 때는 다 같이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캐릭터 만들면서 디버깅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성봇 만들 때 인공지능에게 가르칠 내용의 예시이고요. 학생들은 뭐 이 내용 중에서 천체나 행성이나 항성 이 단어를 반드시 넣어서 한번 질문과 답변을 만들게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킨 만들고 조사했으면은 여기 입력하는 대화 내용은 아이들이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셔서 이제 인공지능 내가 입력한 거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스킨에 텔리엇을 끼워서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성찰일기. 자,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인공지능과 함께 태양계 행성에 대해 공부하며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모둠으로 협업하며 느낀 점을 기록해 봅시다. 즉, 여기서 모둠은 뭐 누군가는 스킨을 만들고 누군가는 조사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한껏 같이 입력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협업을 하면서 느낀 점도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관련된 그건데, 우리 몸에 관련된 것은 미리 그 전에 아이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이걸 한번 보고 오면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올려놓은 거고요. 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반영한 인체 조직 인공지능 만들기입니다. 자, 모든 순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동화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부할 문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해 인공지능에게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친 내용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생김새를 꾸밀 수 있다. 그다음에 문제 분석, 그 인체 조직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조사 대상의 인체 조직은 어떤 생김새와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그 인체 조직은 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인체 조직 중 어느 것과 관련되어 있나요? 그 인체 조직을 캐릭터로 만든다면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을까요? 캐릭터의 이름도 정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조직의 로봇 생김새 꾸미기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과정.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대화 예시를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단어를 넣어서 한번 대화 목록을 만들어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킨 만드는 학생들, 조사하는 학생들. 만약 아까, 그 전에 행성에서 스킨 만들었던 애하고 조사한 애가 있으면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가르칠 내용을 조사하고 여기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텔리엇과 대화해 보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고 그 만든 스킨에 텔리엇을 끼워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찰일기 똑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무엇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내가 조사한 인체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과 함께 인체 조직에 대해 알아보며 어떤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모둠으로 역할을 나눠 작업하며 느낀 점을 기록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텔리엇을 이용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